맨날 내과 다녀서 맨날 기침약만 먹습니다. 저녁마다. 예, 아니 몇 년을 드신다니까요. 그래갖고 뭐 천식인 줄 알고 뭐 천식 검사도 하고 폐에서 맨날 사진 찍고 맨날 그래도 안 나오거든요. 근본 원인을 치료를 안 하니까 계속 기침. 그렇죠. 그 원인이 틀린 데 있죠. 제가 예전에 만났던 내과 의사 선생 중에요. 내과 의사 선생 중에 그 좀 실력 있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 내가 이때까지 내과 의사 만나는 한 수십 명 만났는데 그 의사 선생만 유일하게 얘기했어요. 그거 계속 그러면 그거 위산과 한약 주면 덜해지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딱 한 명 있었어요. 제 주변에 예. 그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만 돼서 잠자리에 누우면 기침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있죠. 혹시 그런 건 어떤 병인가요? 식도성 해수입니다. 식도성? 해수가 기침이란 뜻이거든요. 한의학적으로. 네. 기침은 한글이잖아요. 해수는 기침해, 기침수. 그래서 기침이란 뜻이죠. 그거는 대부분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옵니다. 식도성 해수자라 그러죠.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누우면은 예, 누워서 먹. 그렇죠. 누우면 유산이 역류하잖아요. 자극되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서양 사람들이 되게 무식하다고 얘기하죠. 누가요? 서양 의사들이. 왜냐하면 그거 아시죠? 식도하고 기관하고는 관이 틀리잖아요. 네. 그죠? 공기가 들어가는 관하고 음식이 들어가는 관이 틀리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가 봐야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올라가면 여기를 관이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이 역류해도 기관이 뒤편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자극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기침을 하는 그러니까 기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몇 년씩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역류성. 예. 그 해수 때문에. 예, 식도성 해수육 때문에 엄청 많습니다. 맨날 내과 다녀서 맨날 기침약만 먹습니다. 저녁마다. 예, 아니 몇 년을 드신다니까요. 그래갖고 뭐 천식인 줄 알고 뭐 천식 검사도 하고 폐에서 맨날 사진 찍고 맨날 그래도 안 나오거든요. 근본 원인을 치료를 안 하니까 계속 기침. 그렇죠. 그 원인이 틀린 데 있죠. 제가 예전에 만났던 내과 의사 선생 중에요. 내과 의사 선생 중에 그 좀 실력 있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 내가 이때까지 내과 의사 만나는 한 수십 명 만났는데 그 의사 선생만 유일하게 얘기했어요. 그거 계속 그러면 그거 위산과 한약 주면 덜해지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딱 한 명 있었어요. 서양. 예, 내과 전문의셨어요.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었는데 제가 옛날 공부를 좀 같이 했었어요. 그분만 딱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관지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예, 그 역류성 식도염에 준해서 치료하면 됩니다. 그거랑 같다고 보고 치료. 그렇죠. 그러니까 기침약을 줘서 되는 게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기침은 폐에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한 이거 식도성 해수는 뭐에 작용하는 거예요? 소화기관에 작용하는 거예요. 약이 전혀 틀리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약간 그 역류성 식도염에 약간 좀 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해진 사람들도 있고요. 네. 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증상이 그렇게만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속이 뭐 따갑고 타고 막 이렇잖아요. 아프고 막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인지 알아요. 금방 알겠죠. 근데 그런 증상은 없어요. 근데 오로지 누우면 기침만 하는 거죠. 약간 속이 불편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럼 본인이 전혀. 역류성 식도염인지 모르고 생각 있을 자체를 할 수도 수가 없죠. 기침을 하기 때문에. 신기하다. 예, 우리 그냥 기침만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폐기관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병원 가서도 맨날 그런 약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진해거담제, 네. 진해거담제, 기침을 진정시키고 가래를 삭히는 약을 맨날 먹는 거죠. 심하면 알러지 약도 먹고요. 천식인 줄 알고. 그리고 몇 년씩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많은데 그거는 그렇죠. 음식을 저녁에 덜 드셔야 되겠죠. 역류성 식도염이니까. 야간 8시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물이나 주스 이런 거 외에 유수도 같은 건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사실은. 유동식 외에는 되도록 안 드셔야 되고요. 물 외에는. 그 다음에 위장을 치료하시면 되죠. 그거는 침 먹고 음식 좀 가리고 한약 드시면 좋아집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기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식도성 해수가요. 공황장애처럼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기침이 너무 심해져. 아니요. 기침을 조금 하는데 불안한 거죠, 누우면. 기침을 할까봐. 아니요. 증상 자체가 그렇게 변한다고요. 불면증도 생겨요. 그 식도성 자극 때문에 공황장애처럼 막 이렇게 불안, 초조, 막 긴장 이런 것도 막 생기고 가슴 답답 이런 증상도 생기고요. 불면증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생겨요. 여자들 갱년기 중 열화 오르고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증상도 생겨요. 완전 복합적으로 그게 현대인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정신과 하고 내과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식생활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 현대인들은 올빼미족이잖아요. 밤 늦게까지 활동을 많이 하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저녁 식사들이 늦어져요, 주로. 야식도 먹고.
야식도 먹고 그럼 내가 밤새 만약에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면 저녁에 출출하면 10시, 11시, 12시에도 뭐 라면도 먹고 샌드위치도 먹고 뭐 과일도 먹고 하죠. 그런 식생활하고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자극이 자꾸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밤에 기침을 할 수 있고 누우면 기침도 할 수 있고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뻐근하고 아플 수도 있고 그냥 열이 확 오를 수도 있어요. 짜증도 자꾸 나요. 여자들 갱년기 증후군처럼. 그리고 열도 확 오르고 불면증도 생기고 심하면 폐쇄공포증이라든가 네. 우울증처럼 막 그렇게 좀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분을 정신과 치료해서 안 되겠죠. 그분은 한의학적으로, 서양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네요. 위장하고 소화기관을 치료를 해줘야 괜찮아지는 건데 그렇게 치료하는 거죠.